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네이처셀 종목에 대한 분석해 볼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가 좀 어떤 걸 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바이오 기업도 많고요. 네. 제약 바이오 기업도 많고, 뭐 제약 기업, 바이오 기업, 뭐 전번에 우리가 봤듯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합성 의약품 업체, 네. 뭐 바이오 업체, 뭐 여러 가지 그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과연 네이처셀은 이제 어느 쪽이냐? 바이오 쪽이죠. 크게 보면 그쵸. 네, 바이오 쪽이지만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줄기세포 쪽. 줄기세포. 줄기세포 쪽의 테마가 부상을 할 때 항상 이제 시세를 띄우고 했었던 그런 종목이죠. 네. 줄기세포 쪽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건과 관련된 거죠. 네, 조인트 스템, 그것이 핵심입니다. 네. 조인트 스템이 핵심이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 가서 그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볼게요. 자,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냐?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좋은 말로 해서요. 네네. 뭐 첨단 바이오 기업. 첨단 바이오 기업. 네. 첨단 바이오 기업인데 그쪽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꿈꾸는 기업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첨단 바이오 기업이라고 아직까지 확정 짓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첨단 바이오 기업을 꿈꾸고 있는 코스닥 기업이다. 근데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인트 스템 건의 줄기세포 사업,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부가적으로 화장품 사업이라든가 음료 사업인데,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주력이 네. 줄기세포 건이 되고 있죠. 그쵸. 대표이사 거기 라정찬 씨로 나와 있죠. 네네.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첨단 바이오 기업을 꿈꾸는 기업인데 줄기세포 쪽에서 네. 퇴행성 관절염의 조인트 스템 쪽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네, 간단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첨단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을 꿈꾸고 있는 네이처셀인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또 네이처셀에 관심이 있으신 만큼 이 회사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쪽은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유상증자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유상증자라는 것은 좋은 측면으로 보면 자금을 끌어들여서 기업에 쓰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그 유상증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쵸. 되게 제3자 유상증자는 배정 유상증자는 뭐예요?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오기 때문에 호재로 되게 인식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근데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요, 주식수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와서 좋지만 주식수는 늘어나면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쵸. 이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물량도 사실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악재로 되게 인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증자를 예전에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건이 주가 급락의 또 요인이 됐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으로 따지자면 증자 대금으로 임상 자금이라든가 이런 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는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증자 일전에 발표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내용을 한번 자, 보겠습니다. 그림 지금 현재 나와 있죠. 처음에 발표를 했다가 네. 약간의 변경이 이제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 전, 정정 후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발행 주식수 그것은 뭐 일단 증자 전 발행 주식수는 똑같고, 자 거의 같고요. 그리고 신주 발행가액 같은 경우가 7월 5일에서 7월 19일로 이제 바뀌었었던 그런 부분이고, 주식수 배정 비율이 약간 차이가 지죠. 네, 차이가 집니다. 그리고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증자 대금을 이제 납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주들이. 네네, 그 그렇죠. 날짜가 바로 9월 2일하고 3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오늘 안 8월 30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돈을 내고 증자를 참여할 것이냐,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돼서 어떻게 우리가 팔 거냐 살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 시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물량은 언제 상장되냐면 9월 25일 날 상장이 돼요. 네모 쳐놨죠? 네. 9월 25일. 이거는 사실 이제 물량 압박으로 작용될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큰 흐름으로 긍정적인 쪽을 본다면 이 자금으로 임상에 사용을 할 수 있고 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인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을 긍정적인 측면의 첫 번째 요소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건과 관련해서 그 상장된 기업 중에 어디가 또 경쟁사가 있었냐면요. 네네. 그 코오롱 생명과학의 그 인보사라고 있죠. 인보사. 네네. 예. 인보사가 요즘 뭐 어렵지 않습니까? 1심에서 지금 현재 티슈진 같은 경우가 상패 결정이 났잖아요. 네네, 그렇죠. 물론 3심까지 가봐야 되지만 그러면 이쪽이 그 코오롱 쪽이 악재가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네네. 거죠.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반사 수혜주다. 이것을 강점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긍정적인 측면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이와 더불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첨생법 있죠. 있죠. 그 첨생법과 관련해서 의안이 상정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과거에 그 시세를 냈었던 적이 있고요. 이제는 네네. 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재료는 지금 당장은 좀 노출이 된 거니까 당장은 지금 현재는 효험이 없지만 네. 첨생법 관련한 재료가 나올 경우는 항상 네이처셀이 움직였던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수혜주라는 것, 네, 이 부분이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조인트 스템 건과 관련해서 임상 2분의 1상을 완료를 했고요. 내년 초에 이제 임상 2비 신청한다는 그 미래의 재료, 이런 꿈, 네. 이런 것들이 역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실적 면에서는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2분기가 상반기과 작년 상반기하고 올해 상반기하고 보면은요. 네. 근데 영업이익 흑자 금액이 1억밖에 안 돼요. 그걸 뭐 좋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죠. 초라하죠. 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자, 그렇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빨간 네모 쳤듯이 네네. 1분기, 2분기 합계가 영업이익이 1억이죠. 여하튼 적자에서 흑자니까 네네.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그걸 우리가 뭐 실적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외관상으로는 그런 구도는 뭐 긍정적인 면으로도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네이처셀이 실적 갖고 시세를 내는 게 아니고 꿈을 먹고 상승하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쵸.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쪽을 보자면 그런 플러스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알케오 스템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올 게 좀 있습니다. 하반기나 내년 초반에 그 건에 대한 재료. 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이따가 제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뭐 네이처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렵다고 언급되고 있는 바이오주에서 이 정도면 뭐 긍정적인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반대로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저희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최대 약점은 이제 CEO가 재판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재판 중에 있습니다. 네네네. 뭐 물론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재판 중에 있기는 네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나정찬 회장은
사실 말이죠. 재판을 하고는 있지만 좀 질이 좀 틀려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 RNL 바이오 상장 폐지의 주역이 라정찬 회장 아니겠어요. 네. 그런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그룹의 수사를 받는 회장이나 CEO들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성을 이제 최대로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대표이사 회장이 지금 현재 구속 수사 받고 있는데 지금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네. 보석이 역시 그 용인이 돼서요. 네. 지금은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결말이 안 난 상태죠. 그렇죠. 결말이 안 난 상태입니다. 보석으로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보석으로 풀리면서 반짝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요소는 아니고 마이너스 요소로 당연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RNL 바이오가 상폐됐던 그 주역이다라는 경영진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네. 지금 현재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정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증자 대금 말이죠. 네네. 아까 그 처음에 봤지만 이거 정정이 됐잖아요. 그쵸. 정정이 됐는데 이제 그 증자 발행가가요. 계속 조정이 됩니다. 증자 발행가도. 그래서 예전엔 증자 발행가 자체가 높았다가 지금은 증자 발행가가 낮아졌어요. 네네. 그럼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800만 주 주식을 증자를 하는데 그 발행가액, 인수가액이 낮아졌다면 토탈 금액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쵸.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금액이 떨어지면서 예전에 이만큼 증자대금을 원했지만 지금은 그게 훨씬 쫄아들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원했던 자금을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 그림, 네, 공시가 나와 있죠? 네. 저기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4,790원으로 확정 발행가가 결국 되면서 예정 발행가가 과거에 6,200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1,400원 되나요? 그죠? 1,400원 곱하기 800만 주 할 정도, 800만 주 하면 자금이 쫄아든 그런 부분에 금액이 나오죠. 네. 원했던 금액과 훨씬 못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시설 자금은 똑같네요. 그죠? 정정 전이나 정정 후나. 네. 운영 자금은 1,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은 동일하네요. 네. 그러니까 운영 자금은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네이처셀에서 하고자 했었던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제가 참고적으로 살펴보니까 미국 임상 쪽에 한 176억 정도를 사용을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줄기세포 배양 시설 구축에 한 120억. 그리고 해외 법인 지분 투자는 뭐 동일하니까 80억 원에 쓰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자금이 줄어든 만큼 뭐가 마이너스 요인이냐면은요. 네. 그 조인트 스템 마케팅, 홍보를 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비용을 못 쓰게 되는 것하고 KO 스템의 미국 임상 투자 비용은 마련하지 못한 점입니다.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본질적인 사업 자금 마련은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원했던 자금을 결국 이제 쟁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마이너스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 바이오스타 코리아가 대주주입니다. 근데 이 대주주가 지금 현재 100% 자본 잠식 상태예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무슨 자금이 들어오겠습니까? 라정찬 회장하고 바이오스타 코리아하고 합쳐서 네. 한 50% 이상을 신주 발행 금액에 50% 이상을 청약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여기서 증자대금 마련 못하면 실권주 청약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대주주가 제대로 참여하는데 일반인들이 그 참여할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25일이죠. 네. 9월 25일 날 아마 상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을 때 매물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죠? 네, 물량이 나옵니다. 네. 그 부분은 단기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네. 있고 그리고 뭐 대개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큼지막한 기업들은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물론 이제 작은 기업들은 안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네이처셀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는 전무하다는 것. 부재하군요. 네, 전무하다는 네네. 것. 네, 이런 부분들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공매도나 대차 부분은 어. 특히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쵸. 네, 그걸 한번 살펴보면 네. 자,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듯이 공매도 예, 왼쪽이 공매도, 오른쪽이 대차입니다. 자, 지금 한번 왼쪽에 공매도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네. 막대가 이제 공매도량입니다. 막대, 빨간 막대 있죠? 네. 공매도량이 많을 때 파란 주가는 좀 오르긴 했지만 결국 떨어졌어요, 나중에. 네네. 그죠? 그리고 지금 전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도 보면은 되게 공매도량이 많을 때는 되게 주가가 그렇게 시원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공매도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맨 오른쪽에 치우친 동그라미 있죠? 세 번째 네네. 오른쪽에 치우친 동그라미 보면은 있죠. 이번에 또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불안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오른쪽에 대차 일자별 대차 거래를 보면은 빨간 대차 잔고는 좀 밑으로 뚝 떨어졌죠. 예. 그래서 예전에 빌렸던 부분을 대차했던 부분을 왼쪽에 공매도로 나중에 이제 때린 거니까 네네. 대차로 봐서는 비교적 나쁘진 않습니다. 오른쪽에 대차로 봐서는. 그러나 왼쪽에 공매로 봐서는 아직은 좀 불안하죠. 네. 예.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 공매나 대차로 봐서는 그다지 우호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수급을 한번 또 봐야 되죠. 네, 그죠? 수급 중요하죠. 수급, 매수 주체가 과연 어디냐. 네. 그거 한번 보면 그림 한번 보시듯이 빨간 게 외인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기관, 그리고 파란색이 개인. 자, 개인부터 볼까요? 개인이 쭉 오른쪽 위로 이제 샀을 때 주가는 떨어졌죠. 개인은 주체 세력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주체 세력이 아닙니다. 그럼 외국인이냐? 외국인의 방향이 또 틀릴 때가 많았어요. 2019년도 7월부터 그 2019년도 8월 그때를 보면은요. 외인이 오른쪽 위로 사고 있는데 주가는 또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인도 아니고 네. 초록색의 기관이냐? 기관도 조금 방향성이 틀릴 때가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은 절대 아니고 주체는 네네. 그러니까 개인 동향대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매집 주체를 우리가 아직 파악하기는 힘든 국면이다. 그걸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매수 주체의 모호성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저희가 네이처셀의 뭐 긍정적인 관점 또 부정적 관점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지금 네이처셀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우리가 대체적인 거는 다 알았으니까 네. 현재 상황을 한번 봅시다. 네. 자, 차트 한번 보면 일봉 차트 좀 보면은요. 네. 지금은 2.8% 정도 올라와 있네요. 네, 오늘 어제 많이 내린 뒤에 아래 꼬리 주고 살짝 올라왔다가 오늘은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죠. 네, 그래서 조금은 더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낙폭이나 최근에 낙폭에 비해서 반등폭은 네. 미약하게 그지없습니다. 뭐 코끼리 비스켓이죠. 코끼리 비스켓 정도니까 이게 연속성 있게 올라가느냐? 그건 좀 힘들죠. 네, 기본적으로는 주가 자체는 지금 현재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급작스럽게 V자 반등을 하면 좋은데 이런 1번 케이스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확실한 뭔가 대형 호재가 나와야 돼요. 임상권이라든가. 근데 지금 당장 임상권에 대해서 나올 재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힘들고 그럼 1번 파동이 아니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쭉 이렇게 내려왔으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 때 네네. 이런 국면에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뭐 쌍바닥, 소위 뭐 오른쪽 바닥이 높은 뭐 짝꿍댕이라고 그러죠. 네네. 짝꿍댕이 패턴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죠? 그 주봉을 한번 보면 자, 주봉도 아직 흘러내리고 그런 모습이죠. 이격도 20주선과 이격이 확 벌어져야 되는데 네. 요 정도 이격이 계속 벌어진 채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격이 쭉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쭉 내려가야 가격 저가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V자 반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의 네이처셀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자, 우리가 이제 증자와 관련해서 이 차트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증자는 저 물량이 9월 25일경에 상장이 되고 네. 이미 그 배정을 받으실 분들은 다 받았어요. 그죠? 권리락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뭐 팔아도 상관없거든요. 네네. 유상증자 받는 데는. 주가가 올라가면 물량 나올 것이고 뭐 그런 정도의 패턴의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가 이미 권리락이 된 상황이니까. 네네. 또 증자 물량도 받을 게 있으니까 물량은 더 획득을 하니까 뭐 이를테면 뭐 지금 증자 받는 거 고려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증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 입장에서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측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네. 큰 시세는 참 어렵다고 봐요. 대개 한 7,000원 언저리 네. 뭐 이런 정도 오면 절반선 정도라도 축소는 한번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짝꿍댕이 패턴이라든가 이런 네네. 건들하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대표이사의 지금 불구속 수사 상태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아직 확실치는 않다는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네. 조금은 그 보수적인 쪽으로 매매하는 게 좋지 가격이 싸다고 떨어졌다고 해서 덥석 잡고 그런 매매는 저는 좋지는 않다라고 네. 봐요. 네. 네. 되게 보수적인 쪽으로 매매를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뭐 네이처셀 지금 현재 상황이 적절한 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좀 잘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차트도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네이처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장, 벌써 금요일 마지막 장입니다. 가을 시장이 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비 이럴 때일수록 잘하셔야겠죠. 저희는 더 알찬 소식으로 9월 첫 시장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